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어제 강남형 탄력세, 강남세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초과수요 인프라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후속으로서 강남세 도입의 이론적 근거와 제2분당 건설, 제2분당 신도시 후보지로서 한번 제견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또 저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세, 즉 초과수요 인프라세죠. 이 초과수요 인프라세 이거는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남 쪽 지금이 아파트 시세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고 또 대기 수요도 여전하거든요. 예. 그리고 강남 쪽은 항상 아파트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 하면 말이에요. 영등포니 강남 쪽 옛날 말죽거리라 그랬는데 그는 서울로 치지도 않았거든요. 영등포에서 예를 들면요. 영등포에서 저 남영동이나 서울역 가면 문안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문안 간다 그랬어요. 1970년대 초만 해도 서울하면 4대 문안 보통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울이라는 저희가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강남 개발이 시작됐죠. 예, 그래서 강남 개발이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됐는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 때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강남 쪽 사는 교수분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강남 쪽 사는데 그때 한참 이제 개발 초기라서 인프라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차 타고 오는데 그냥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이 도로가 그냥 쪽쪽 뻗고 교통이 이렇게 편하다 다니기가. 그리고 지금 양지역 이쪽만 해도 다 논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은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이 오늘날의 강남이 되기까지 막대한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거예요. 무슨 초과수요 인프라세, 즉 강남형 탄력세 하면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아니면 이 조세 제도라는 게 보편성 있고 또 그래야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강남세 그러니까 좀 거기에 갸우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 쪽 개발을 위해서 많은 국가의 여러 또 자원이 동원된 거고 또 정책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또 자본 동원 이런 경우 민간 자본도 물론 동원됐겠지만 공공 자본도 동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이것도 축적도도 높고요. 현재도 보면 이 강남 쪽에 대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있죠. 일명 공공시설 같은 그런 거죠. 일명 법원, 검찰청, 기타 각종 예술 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 빌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시설들 어떤 사회 인프라 이런 게 많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시설도 집중됐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있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이런 포함된 각종 인프라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세 문제.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값이
그 반영이 또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건 이제 그 교통 문제가 있는데, 강남, 지금 저기 강남구, 서초구 뭐 이쪽 반포 이쪽에는 그 지하철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뭐 GTX도 추가되고 거기에 뭐 삼성동인가 그쪽이요. 그래서 서울의 그 간접자본 중에서 이 지하철 시설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동구 그쪽에도 마찬가지죠. 거기 성동구 그쪽에도 그 왕십리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마용성 쪽에는 많은 저기 그 직장이나 그 시설들이 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국회, 뭐 방송국, 뭐 또 금융권, 대규모 금융기관들. 그래서 이 강남 사고하고 이 뭐 마용성이다, 성동구 뭐 이쪽 광진 이쪽 한강벨트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는 그 사액 간접자본들이 밀집도가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마포 쪽도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있고, 용산이요. 마포 용산에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여의도 쪽엔 대규모 사회 간접집이 들어 있고, 또 서초동 쪽에 법원, 검찰청, 뭐 강남 쪽에도 계속 뭐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고, 그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해결이 좀 돼가지고, 근데 완전 해결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 강남 이쪽은 해결이 불가능한 거다.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완화는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해결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제가 그 초과수요 인프라세, 인프라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남세를 도입하면 그럴 거예요. 그럼 또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 강남 쪽에 살려면은 뭐 어떤 또 그만큼 혜택을 또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남세를 해서 강남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강남 사구에 그 다음에 뭐 마용성 일대 그런 쪽 있잖아요. 뭐 성동구라든가 마용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한강빌트 이런 쪽에 그 대규모 고가 단지에 대해서 그 강남형 그 탄력세를 그 한시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제2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분당 제가 건설하자는 건 4개 신도시 결과 지금 일산하고 분당은 지금 뭐 엄청 격차가 벌어졌죠. 아파트 값이 그 신도시 초기에는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 비할 바 없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당이 이렇게 그 아파트 값이 비싼 건 또 강남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남. 그리고 그 판교 요새 수지도 이렇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데.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분당 입지는 일단 강남에서 너무 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동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그 반도체 도시이기 때문에 그 살아난 거고, 그 조금 그렇다. 그래서 그 한계는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 아마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위도 라인이 아마 기흥 라인 정도. 이쪽 광주시 아래 보면 여기 저기 있어요. 모연하고 포곡 이런 데가 있는데, 모연읍 보이죠? 모연읍 포교읍, 모연읍 포곡읍 이쪽에 대규모 지역이 있는데 이쪽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봐요. 왜냐하면 여기 왼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저기거든요. 뭐 판교 여기 신갈 위에 보면 여기 죽전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저기거든요. 뭐 광교 쪽 신분단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 수지이기 때문에 이 분당 수지 정도 되면은 이쪽에 거의 상응할 만하다. 여기
분당 수지에 여기 모연읍, 이건 모연읍인데요. 이건 모연읍 포고읍인데 이쪽 정도면 제2분당 신도시로서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강남하고 가깝고, 예, 강남하고 너무 멀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양받고 또 자기 그 재산에 대한 것도 생각하거든요. 대개 일반 서민들은 뭐 평생 그 아파트 한 채 아니겠어요. 월급쟁이들. 그러면 분양받을 때 투자성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직장 수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직장이 강남구 서초구 이쪽 강남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들도 너무 그 멀리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자기 자산 가치도 있지만 자녀 교육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쪽 모여놓은 포고구 이쪽으로 해서 대규모 그 제2분당 그 건설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국가 자원의 배분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SK 그 반도체 도시 있잖아요. 이쪽 처인구 쪽에 반도체 그 기지 건설할 때 그쪽에 접근성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철도 건설 아니면 경강선 연장 이런 논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어차피 그 SK 쪽으로, 예? SK 쪽으로다 아니면 저기 삼성 반도체 이쪽으로 그 인프라를 좀 많이 깔려면 말이에요. 예? 뭐 전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러면은 그 이쪽을 많이 통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계기도 경강선과 접속을 해서 이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이쪽하고 좀 얘기가 있거든요. 이쪽하고 용인시 저기 중앙역하고 연결 있죠. 연결. 예, 그러면 어차피 전철 철도 연결할 거면 저기 시너지 효과 있죠. 시너지 효과. 예.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수요 있잖아요. 강남 대체수요를 끌어내려면은 너무 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분당 판교 수지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요새 이제 구성 기흥까지도 좀 내려가는데, 왜냐면 GTX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이쪽 삼동역 아래 모연 포곡 쪽으로 대규모 신도시 있잖아요. 한 4, 50만 정도로, 4, 50만 가구 정도로 대규모 신도시를 하고, 건설해서 이 서울의 그 아파트 수요를 끌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쪽 반도체 쪽 있잖아요. SK 반도체나 또 삼성 쪽, 이쪽 사람들에도 또 기회가 주어지고, 또 강남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오면 또 그쪽에도 아파트가 안정이 되고요. 동탄 쪽에. 그래서 동탄 쪽에 뭐 22억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 재건축, 재개발 이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라도 빨리 건설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예? 전월세 지금 대란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빌라인 것 같고, 그 빌라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지금 쓰리룸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원룸 투룸만 자꾸 지어대가지고, 왜냐면 이 업자들이 리스크가 크니까, 예? 빌랑 사건 이래갖고 리스크가 크니까 이 쓰리룸 이상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 투룸만 지어대니까 막상 학부모들은 이 애들 하나 아니면 둘 있어도 방주를 하려면 여유 포함 방세가짜리 빌라를 원하는 수요가 상당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빌라 시장에는 이 쓰리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특히 신축 빌라가 특히 그렇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빌라를 좀 활성화시키고, 빌라를 아예 1가구 1주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빌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8억 원 이하의 빌라는 그 일가구 1주택에서 제외시킨다. 해갖고 그럼 빌라 수요 늘 거 아니에요. 그럼 빌라 업체들이 빌라 많이 짓고 그래서 거기서 전월세 수요 좀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도시 건설도 그 대체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고. 신도시 건설에 많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저기 20, 30, 40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확실한 그 가능성만 있으면 저 아파트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가능성은 뭐냐면 대규모 그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기서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분양가예요, 분양가. 분양가가 시가하고 큰 차이 안 나면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뛰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 분양가를 예를 들면 그 시가의 한 뭐 60%로 해주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 뭐라 그럴까? 이 철학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 홍익 인간 있죠? 홍익 인간 아니야? 우리 민족이 우리 문화요, 전통 문화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또 어떤 그 계층 사다리를 통해서 그 저소득층에서 또 사다리 놓아져 또 중산층으로 진입하면 그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보수화돼 갖고 지금 뭐 민주당 지지에서 바뀌거나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책 보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뭐 내 집 마련을 하면 보수화되고 아니면 진보화되고 저는 거기 완전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금 대란이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지금 대란이란 말이에요. 또 빌라도 지금 그 부족하고 특히 쓰리룸 같은 거.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빌라 시장 시세를 대폭 완화해서 그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특히 그 쓰리룸 빌라도 많이 짓게 하고 또 아예 빌라를 일가구 1주택에서 제외시켰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고가 빌라 말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몇 억짜리인데 너무 규모가 작아요. 예를 들면 뭐 10억, 10억, 8억 정도 이하는 일가구 1주택에서 제외한다. 그 양도세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이 또 대들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러면 또 빌라 많이 짓고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는 그 제2분당 건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말이에요. 좀 싸게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이쪽 여기 그 어디야 이 삼동역 광전 밑에 이 모연포 쪽에 한 50만에서 한 60만 가구 정도 대규모 그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밑에까지 내려가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80만 가구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모연우 포고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용인시 밑에도 여기 대규모 저기 있거든요. 대규모 여기 평원 있어요. 여기 그 원산면 쪽에도. 그래서 그쪽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 규모는 조정하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한 모연 포고읍 정도면 한 50만 가구 정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그 밑에 또 여기 양지 아래 있잖아요. 양지 이쪽 원산면 쪽에 처인구 쪽에 또 추가로다가 뭐 제3분당 한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좋은 점이 있죠. 여기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타면 여기 강남 진입이 금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그리고 여기 만약 제2분당 건설하면은 이쪽 지금 삼동하고 광주 쪽 지금 경강선 연결이 지금 광주 쪽으로 예정돼 있죠. 광주 쪽으로 한 건 이제 전철이 느리고 이 모곡포 쪽에서 있잖아요. 모곡 이 포곡 이쪽에서 직접 이쪽이 있잖아요. 이 분당이나 이쪽으로 해서 또 전철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남북으로 직접 쭉 뻗어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북으로 연결시키는 가능성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역시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쪽 그 추가로 다 철도를 신설해가지고 이 송파이 쪽으로 뽑아내면 어떨까요?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강남형 탄력세 도입과 제2분당 그 신도시 건설 관련돼서 설명 올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